오늘 여기까지 제가 오는데 얼마 정도 걸리겠습니까? 예, 저는 70년 걸렸습니다. 가장 명 강의는 뭐죠? 짧게. 가장 명 강의는 수강입니다. 오늘 수강 잘 하신 분에 대해서는 제가 집필한 책을 한 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의는 불법 스팸 사례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스팸과 불법 스팸, 보이스피싱, 스미싱, 사례, 그리고 폰 사용법을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취미로서는 테니스, 라인 댄스 중에서도 저는 사랑하는 걸 좀 좋아합니다. 사랑의 일부가 네 박자죠. 예, 이렇게 라인 댄스를 좋아하고, 그리고 등산, 그리고 저는 사회공헌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회공헌 활동으로 제가 배추나 무를 도시농부로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김장김치를 만들어가지고 독거노인에게 저희들이 전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들어온 봉사활동, 중간에는 이 물김치, 열무 물김치를 제가 담아가 먹습니다. 그 다음에 이 끝에 여기는 저희들이 전국적 힘이라 해서 불법 스팸 강의를 하고, 강의하지 않을 때는 일부 캠페인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가해공원 체육공원에서 라인댄스를 한 30명이 아침 6시 반부터 7시까지 합니다. 여기서 건너편이니까 오실 분들은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등산을 하는데 맨발로 등산을 합니다. 작년에 맨발로 27,000보 걸음바도 있습니다. 테니스, 그리고 오늘 여기 비양로 교회에 오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제가 조금 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니까 조주희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에 강의를 30분인데 여기는 한 2분 정도 이런데 30분 정도 강의를 들었는데, 나라의 경제 걱정,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걱정, 세계평화에 대한 강의를 듣고 참 감명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학교를 7살에 들어갔는데, 들어가기 전에 교회에서 운영하는 재원학교에 입학을 해서 조금 다녔습니다. 그게 찬송가를 부르고 구약선서, 신약선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읽어주시고 여겨주시고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평화적인 통일이 속히 오게 하시옵소서. 우크라이나, 튀르키예, 시리아의 고통을 감하여 주시고 속히 그곳에 평화와 회복을 주시옵소서. 여겨주시고 이 다음 내용은 스팸의 정의가
하겠습니다. 이 스팸은 그 미국의 그 통조림 회사에서 지나치게 이 광고를 많이 했다. 즉, 제가 이 강의에 온다고 이 스팸을 사 먹었는데, 이 돼지고기 통조림이었습니다. 스페셜이죠. 약간 요리된 하나의 팸이 되겠습니다. 이게 너무 지나치게 광고를 했다 해서 백지에서 스팸이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정부 도시마을 통해 전송되는 명의적 목적의 광고성 정보다 해서 스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다음은 이제 개금 테마 공원에서도 저희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 나무에 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그 경찰 기관에서 그 많이 홍보를 만들어 놨습니다. 불법 스팸의 그 정의, 불법 스팸이라는 것은 보면은 그 영리 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막 이래 하는데, 정성 매체로 보면은 전화나, 즉 휴대전화나 유선전화 이렇게 하고, 콘텐츠로서는 도박, 성인몰이 되겠습니다. 스팸이 아닌 것은 보면은 그 회원번호나 그 다음 전화번호나 명백히 있는 것은 스팸이 해당이 안 됩니다. 다음 보이스피싱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보이스, 즉 음성으로서 하는 것이겠습니다. 전화 등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속여가지고 돈을 가로채는 하나의 사기 수법이 되겠습니다. 이 다음 내용은 그 전화금융 사기 범죄가 되겠는데, 이 날로 이 피해가 극심해가지고 발생 근거가 현황을 보면은 이렇게 근거율이 낮고, 또 피해자 연령이 40대, 50대 다양한 층이 많고 점점 많아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칭 수입이 대출 사기라든지 기관 사칭아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건당 피해액이 날로 많아집니다. 겁이 나죠. 굉장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보이스피싱 그 사례가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활동을 이제 개금 테마 공원에서 할 때 시민과제가 한 할머니를 물어봤습니다. 이런 스팸이 돼서, 제가 그분은 이제 갑자기 휴대전화가 이렇게 와가지고, 건강보험료를 65만원을 여유가 있으니까 찾아가라고 번호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 부산은행을 불러주니까, 그건 잔고가 없어서 안 됩니다. 이거 없어. 농협통장을 불러주니까, 불러들고, 그 사이에 이제 농협에 가게 됐고, 통장이 또 본인이 아니고 남편께라서 갔는데, 그 농협 가니까 전화번호를 못 받는 농협 직원이 좀 이상하다. 또 이 할머니가 손을 벌벌 떨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인식하고, 그 농협 직원이 건강보험료는 사전에 문서가 보내내고 이런 조치가 하고 난 뒤에 있습니다 해가지고 보이스피싱을 그걸 예방한 사례가 있는데, 그 다음날 이 할머니가 보니까 언론 보도에 시골 할아버지가 소를 팔아가지고 보신당했다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응 조치로서는 전화번호를 차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집 스미싱 문자 사례입니다. 제가 거실에 이래 누워서 있는데 갑자기 집사람이 아내가 옷을 입고 막 나가는 거야. 그래서 왜 어디 하느냐고 그러더라. 지금 말 시키지 마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있다가 이제 오니까 한 10분, 20분 시간이 좀 경과가 됐습니다. 경과가 돼가지고 집사람이 오더만은 어디 갔다 오니까 벽산상가에 벽산 아파트 벽산상가에 25시 편의점에 갔는데, 이제 갔다 온 이유는 울산에 있는 딸이 휴대폰이 배터리가 깨어져가지고 너무 나무사람 전화인데 상품권 30만원을 벽산 아파트 상가에 빨리 좀 누굴 보낼 테니까 전달해 주도록 해라. 좀 급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딸인데 전화하니까 계속 통화되더라. 그래서 헐레벌떡 옷을 입고 상가에
갔는데 가서 10분 있으면 깨달아 아무런 액션이 없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다가 집에 가가지고 저에게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은 어떻게 할까 저도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동 지구대 가가지고 전화번호를 물어보니까 친절하게 안내해주면서 전화번호를 차단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스미 씨. 택배회사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로 휴대폰을 해킹해 1억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악성 앱을 깔아 빼낸 피해자의 개인정보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고가의 명품들을 사들이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는데요. 사기 피해를 당한 50대 가장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모자와 선글라스로 무장한 남성이 서울의 백화점 명품 시계 매장을 둘러봅니다. 어깨에 쇼핑백 여러 개를 맨 채로 한 번에 1,200만 원을 또 결제했습니다. 억대의 수입차를 몰고 단 일주일 동안 이렇게 쓴 돈이 1억 원입니다. 일부는 현금 대출을 받아 쓰기도 했습니다. 백화점과 아울렛 등에서 앱카드를 이용해서 결제를 하고 흥청망청 사용한 남의 명의로 카드를 만들어 물 쓰듯 돈을 쓴 겁니다. 악성 코드가 링크된 미끼 택배 문자를 보내 피해자 휴대전화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이걸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결제 승인 통보도 막아 피해자는 황당한 결제 청구를 받기 전까지 알 방법도 없었습니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50대 피해자는 이달 초 가족을 두고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기존의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이제 진화해서 이제 온라인상으로만 이렇게 카드 발급부터 그 대출까지 손쉽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카드 사용처 추적으로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은 마약사범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검거 당시에도 차량 안에 있던 수천만 원 어치의 필로폰 4.39g도 함께 발견해 사기에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구매한 명품을 조직에 상납했다는 남성 진술을 토대로 공범을 쫓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 안산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4천만 원의 피싱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치현입니다. 그 스미싱 대응 방법으로는 앞에 그 동영상이 나왔습니다만은 직접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 또 문자 등에서 안내한 사항의 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번호 발신 번호 변장에 대해서도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겠다 이렇게 하면은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차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물품피싱 사례가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 에이, 보나마나 스팸이나 보이스피싱이겠지 하고 안 받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만약 엄마한테서 걸려온 전화라면? 가족이나 친구 번호로 걸려온 전화에서 납치 협박을 받는다면 태연하게 전화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약 2주 전쯤 대학생 A씨는 엄마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엄마가 딱 봐서 다녔는데 하늘리는 소리로 엄마가 납치된 것 같다 이러더니 곧바로 전화를 가로챈 의문의 남성은 엄마를 납치했으니 3천만 원을 입금하거나 돈이 없으면 알몸으로 영상통화를 하라고 A씨를 협박했다는데요. 심지어 카톡으로 피 묻은 손과 함께 평소 엄마가 하고 다니던 것과 비슷한 스카프 사진 등을 보내기도 했대요. 통화는 15분간 이어졌고 정말 속아 넘어갈 뻔하던 그 순간 다행히 진짜 엄마로부터 문자가 와서 별다른 피해 없이 전화를 끊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최근 새롭게 등장한 보이스피싱 수법인데요. 이미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던 가족이나 친구 이름으로 전화가 걸려와 이름이나 알몸 사진 등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최근 통화 기록에 남은 가족 또는 지인